정입니다. 네, 여기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는 이주찬 원장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 제가 그때는 너무 태어나지도 않았을 테고, 그래서 주제 넘게 아는 척 할래야 아는 척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제가 이번 2년 반에 걸치면서 역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에 각 전교조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때는 제가 전교조라는 것도 몰랐고, 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다른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는, 나가서 그저 같이 노래를 부르고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참으로 이상하다. 왜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교과서를 가지고 지식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왜 저 선생님은 숙제도 내주지 않고 수업 시간에 공부도 하지 않을까. 그런 이상하다라는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저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좋아했고, 그런 선생님들은 참으로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옆반에 이런 선생님은 이래 이러니까 어머니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전교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겪을 때도 왜 근현대사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꺼운 교과서의 맨 마지막 몇 장이 근현대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교육을 해주는 것은 일제강점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대충 얼버무린 설명은 이랬습니다. 6.25는 서구 열강들에 의한 동족 상잔의 비극. 그저 우리는 서구 열강에 의해서 선택권이 없이 비극의 분단을 겪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불리지만 독재자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아유 얘들아, 그때는 말도 마음대로 못하던 시대였어. 그러면 어린 우리들은 그게 다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저 같은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을 했는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집에서 말씀하셨어요. 6.25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저희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서구 열강,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대 먹지 않은 소리 꺼내지도 말라고. 네가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라고. 네가 잘나서 학교 다니는 거 아니라고. 그때 미국이 없었으면 네가 지금 있을 수도 없다고. 우리나라가 나라굿이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사람굿을 하면 사는 거는 전부 미국 덕분이고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다. 이승만 대통령 덕분이다. 어쩌면 우리나라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아직까지 산거지꼴을 못 면했을 것이고 사람구실 하는 것들이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저희 할머니께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비극과 그리고 전후에 우리의 배고픔과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의 교육성에 대해서 이렇게 미천하게나마 주장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저는 저희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일찍 결혼한 저희 친구들이 대학생의 자녀를 두기도 하고 중고등학생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모라고 부르는 걔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3.1절이 무엇을 하는 날인지도 모릅니다. 현재 고등학생들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3.1절이 뭐 한 날이야? 만세를 부른 날인 것은 알아요. 만세를 부른 날이에요, 이모. 그 만세를 왜 불렀을까? 뭐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불렀겠죠. 걔들한테 만세는 그런 의미였어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3.1절을 안 배워? 물론 걔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배우지 않았다고. 그럼 너 유관순이 누군지도 몰라? 유관순이 누구예요? 도리어 저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학교의 교육이 얼마나 그릇되게 가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되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공화당이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이 역사전쟁과 체제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소신과 신념으로 지치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국회 정론관에 갔다가 기자님과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참으로 그 중에 기쁜 내용이 앞으로 자기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그런데 지금 향후 곧 우리 공화당의 추세가 대단히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우리 공화당 쪽으로 가겠다는 인사도 자기가 몇 명 보았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자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밝히기는 곤란스러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느냐, 또 그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향후 당이 커질 때에 대비해서 이제 뭐 선거 체제는 어떻게 갖추어갈 생각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대화 끝에 그분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자분들 중에 우리가 맨날 기레기라고 부르는 집단들 중에 그들의 생각과 다른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용기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모두를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공화당 너무 무서워요. 투쟁정신 강하고 소신 있게 하시는 것은 아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비단 그게 저뿐만은 아닙니다. 기자님께서 말씀이 다른 기자들도 우파 기자가 많고 우리 공화당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 아이 기레기 오지마. 한 번, 두 번 하면 자기들도 사람인데 가기가 겁나고 두 번 물을까 한 번 물어지고 그래서 또 반응이 쉬운 사람이 안 물어지고 그렇게 된다. 우리 공화당이 커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바꿔주십사 하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는 그때 저 수많은 언론 매체들에서 가짜뉴스를 통해 얼마나 우리에게 그리고 국민들께 대한민국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바로 잡는 그 길에 우리가 적군을 이용하는 센스도 있어야 된다.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적군도 현명하게 대응을 하면서 우리의 아군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당원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참 제가 이렇게 항상 지도부라는 타이틀을 가졌답시고 이렇게 당원분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게 되는데 항상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요즘 비도 꾸덕꾸덕하고 약간 센치해지기도 하는데 당원님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인연으로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어쩌면 이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죽을 때까지 얼굴 한 번 못 뵙고 이름 한 번 모르고 그냥 각자의 갈 길에서 살 수 있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떠한 인연으로 지금 이곳 광화문,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이 시간을 같이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 서청대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외칠 때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이곳 이 자리에서 같이 있는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나라 꼴은 이렇게 되고 제 없는 대통령은 오게 계신데 저는 서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찡해지고 뜨거운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가슴속에 분노를 품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한 뜨거운 동지애로 서로가 힘들 때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 손을 놓고 싶을 때 서로 손을 더 꼭 잡아줄 수 있는,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입니다. 어쩌면 내가 살아있는 생 안에 끝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 공화당으로 하나 된 우리, 전생에 어떤 연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중한 인연으로 우리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날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동지들 항상 건강하시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